아이고, 이 들어온 애들 있나 모르겠다. 있다, 있다. 누구지? 한결스. 한결이는 참 항상 접속을 하네요. 한결 소리 잘 들어가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한결아 잘 들려요? 오케이. 잘 들어가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오늘 이제 케미컬 이퀄리브리엄, 화학 평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 준비하시고, 나눠드린 그 교재는 요 14장 내가 카톡방에 올려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카톡방에 올려놓은 14장 요 교재인데, 요거 카톡방에 있을 거예요. 요건데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여기 있는 10페이지에 있는 2.6 여기부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근데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수학적으로 굉장히 잘 풀어져 있어요. 수학적으로 충분한 설명이 돼 있는데 뭐 여러분 커리큘럼에서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분석할 건 아닌 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 몇 개만 발췌해서 이제 연결 지을 거니까 그 교재 설명이 잘 돼 있지만 한번 노트에 필기를 쭉 하는 게 더 좋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우선 첫 번째 알아두실 거 깁스 에너지. 깁스 에너지. 자, 깁스 에너지라고 하는 녀석의 짜잔 정의가 뭐냐? H-TS입니다. 자, 이 정도는 알아둡시다. 자, H라고 하는 게 뭐죠? 엔탈피고요. S는 엔트로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탈피, 엔트로피로 구성되는 게 깁스 에너지인데 정의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니까 깁스 에너지 정의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합시다. 그 다음, 이 깁스 에너지의 변화량 표현. 자, 이 깁스 에너지의 변화량 표현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이렇게 쓰시고 바로 짜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변수들은 그간 우리가 계속 다루던 변수들입니다. V는 뭐고요? 부피고요. P는 압력, S는 엔트로피, 요 S 엔트로피, T는 온도. 알겠죠? 그래서 깁스 에너지 변화는 VDP 마이너스 SDT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부터 요까지 수학적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요 정의로부터 깁스 에너지의 변화량을 표현하는 요 사이에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가 좀 많아요. 알겠어요? 많기 때문에 외웁시다. 알겠죠? 외웁시다. 요거. 외웁시다. 만약에 학교에서 요거까지 그 수리적으로 다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때 다시 증명을 해드릴 거고요. 안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냥 깁스 에너지가 이렇고 그때의 변화량 표현이 VDP, SDT. 되죠? 그러면 이 변화량 표현이 첫 번째 1 만약 등온 조건에서 일어난다. 그 변화량이 등온 조건에서 일어난다. 등온이니까 뭐가 일정한 거예요? 온도가 일정한 거죠. 그럼 여기서 뭐가 없어지는 거겠어요? 온도가 일정한 거니까. dt가 뭐가 되겠어요? 0이 되겠죠. 온도가 일정하니까 온도의 변화가 없을 거 아니야. 뿅 날아가 버리면 뭐만 남느냐? 짜잔.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지. 됐죠? 자, 그리고 이때 등온은 등온인데 1몰당 단위 물질당만 고려를 하겠다 라고 하면 얘를 어떻게 표현해 주면 되냐면 그 깁스 에너지를 그 녀석의 몰수로 나눠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부피도 몰수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럼 얘를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dgm은 vmdp 이렇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m의 뜻은 몰러. 몰러의 줄임말입니다. 몰러의 뜻은 1몰을 뜻하는 형용사죠. 그렇죠. 그래서 1몰당 깁스 에너지 변화는 1몰당 부피에다가 압력 변화를 곱한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요. 어떤 조건에서? 등온 조건에서. 하겠죠? 그래서 이 등온 조건에서는 온도 변화가 없으니까 0 넣으면 이렇게 바뀌겠지. 아이고. 아시겠죠? 자, 이제 세 번째. 이상기체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이상기체로 가정을 하면 수리적으로 편해요, 불편해요? 수리적으로 편하죠. 그래서 가장 수학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시스템이 이상기체라서 보통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을 해볼 때는 이상기체라고 가정을 많이 해보는 거예요. 알겠죠? 누구예요? 박승민. 승민 반가워요. 승민 소리 잘 들어가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승민아 소리 잘 들려요? 없어졌어. 그래요? 네. 소리 체크를 하려고 했는데 없어져 버렸네요. 자, 보자. 자, 그러면 얘가 이상기체다라고 하면 자,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해서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됐습니까? 네. 이렇게 바꿀 수 있겠다. 자, 무슨 관계식을 이용한 겁니까? PV는 nRT를 활용한 거죠. 알겠죠? 근데 이 소문자 M의 뜻이 뭐라고요? 1몰이라고 했으니까 몰수에다가 1 넣으면 PV는 1RT 이렇게 쓴 거라고. 알겠죠? 오, 그러면 이때 어차피 등호잖아. 그럼 등호를 양변 적분을 해주는 거예요. 적분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등호 관계니까 양변 적분해도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이때 처음 순간에서 나중 순간, 처음 순간에서 나중 순간으로 적분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1번 상태를 처음 상태라고 가정하고 2번 상태를 나중 상태라고 가정을 하면 깁스 에너지 변화의 처음 상태에서 나중 상태, 그리고 그때의 압력도 처음 상태의 압력, 나중 상태의 압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얘를 적분해. 그럼 봐봐. 미분돼 있는 꼴을 다시 적분하면 원래 그 함수로 돌아오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일종의 정적분이니까 1몰 깁스 에너지인데 나중 상태 빼기 1몰 깁스 에너지 첫 번째 상태. 되죠? 그 다음 자, RT라고 하는 게 있는데 R은 어차피 기체 상수잖아. 근데 온도가 지금 계속 어떤 조건에서 계산하고 있어? 온도가 계속. 온도가 등온 조건에서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온도가 일정하니까 적분기호 바깥쪽으로 빠진 거고 이 상태에서 RT를 두고 X분의 1을 적분하면 로그 함수가 되지. 그럼 그 로그 안에 그 정적분하는 값이 1번 상태하고 2번 상태로 바뀌는 거니까 P1분의 P2.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상기체의 경우 1몰당 깁스 에너지 변화를 요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처음 상태다, 나중 상태다 라고 하는 것은
막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임의로 정한 거예요? 처음 상태다, 나중 상태다라고 하는 건 내가 내 맘대로 그냥 임의로 정한 거죠. 그래서 이 수식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이렇게 바꿔볼 거예요. 이렇게 바꿔볼 겁니다. 자, 이 수식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 난데없이 동그라미가 들어섰죠. 이거의 의미는 표준 상태라고 생각을 합시다. 즉 뭐냐면 처음 상태를 표준 상태로 두자는 얘기인 거예요. 표준 상태에서 얘는 지금 상태를 뜻하자 이런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놈은 지금 압력이 되겠지. 얘는 표준 상태 압력이 될 거고. 알겠죠? 그러면 요 위쪽 식을 보면 압력이 1번에서 2번으로 변할 때 깁스 에너지도 1번에서 2번으로 변한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압력이 표준 상태 압력에서 지금 압력으로 변할 때 깁스 에너지도 표준 깁스 에너지에서 지금 깁스 에너지로 바뀐다. 무슨 말 알겠죠? 1, 2번 상태가 임의의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표현하고 싶은 상태 두 상태에 대해서 그냥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표준 상태 압력이 보통 뭐가 되는 거겠어요? 표준 상태 압력이 이게 1기압이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깁스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특히나 기체 상태 반응에서 이런 꼴로 표기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알겠죠? 좋았어. 좋아. 자, 쓰시고. 자, 썼습니까? 썼죠.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도달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요게 지금까지 한 결과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쭉 유도한 건데 이렇다라고 우선 꼭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 위에서 여긴 지울게요. 아우, 칠판을 한 번만 지우면 이렇게 그냥 못생겨져. 좋아.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는 우선 예를 들어 아주 기본적인 어떤 기체상 반응 A가 B랑 왔다리 갔다리 한다. 이런 반응을 하나 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아주 그냥 보통.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앞에 다 빼고 딱 반응물 하나 생성물 하나 화학약물 1대1 아주 가장 간단한 변화를 하나 생각을 해보자. 이때 이 반응에 대해서 반응 진행 정도. 이게 이제 원래 영어 표현으로는 리액션 익스텐트라고 하는 걸 내가 번역해서 반응 진행 정도 이렇게 쓴 건데 그 값이 보통 어떻게 쓰냐면 그리스 알파벳 에타 뭐 이런 식으로 써요. 알겠어요? 쓸 때 이렇게 한번 꺾어서 한 번, 두 번 쫙 꺾어줘요. 다시 한번 그리스 알파벳인데 한번
픽 써주고 두 번 꼬불꼬불 반대로. 좀 어렵습니다 이게. 칙 두 번 꼬불꼬불 반대로. 네. 자,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1. 반응 양론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주어진 반응 A, B의 처음에 A가 뭐 N0라고 할까? N0 몰만큼 있었고 B는 뭐 처음에 없었다고 치자.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반응 진행이 될 텐데 이 반응에서 여기 잘 보시면은 얘가 여기에 있는 리액션 익스텐트만큼 없어지면 얘는 리액션 익스텐트만큼 생기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끝이 나버리면 얘는 N0 빼기 입실론 에타, 그 다음에 B는 에타만큼 만들어지게 될 거다 이런 말이죠. 됐죠, 됐죠? 자, 그럼 이걸로부터 네,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NA는 N0 빼기 에타, NB는 에타 라고 해서 이 둘은 어떤 순간 각 성분의 몰수가 될 거라고. 알겠죠? 어떤 순간에 각 성분의 몰수가 저렇게 될 거라고. 그럼 이때 이걸로부터 얘를 만약에 미분을 해.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바뀔 거고 얘를 미분해. 그러면 얘는 이렇게 바뀌겠지. 여기서 초기 농도 N0는 이건 어떤 상수였을 거 아니야. 상수니까 미분하면 없어지고 얘만 변화량이 나타나고 얘만 변화량이 나타나겠지. 됐죠? 됐죠,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이 반응진 그다음 그다음 이 이거 맞자 이. 그다음 생각할 건 뭐냐면 물질 변화, 물질량 변화에 따른 시스템 전체의 깁스 에너지 변화를 표현해 볼게요. 사실 이 단계까지 도달할 때 굉장히 많은 수학적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앞뒤 다 자르고 결론만 얘기할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그 결론을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편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요겁니다. 자, 요게 이제 시스템 전체의 깁스 에너지입니다. 시스템이라 함은 이 A, B 전체를 아우르는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A로 있었을 수도 있고 반응 진행돼서 A 일부, B 일부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진행되는 전체 반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 전체 반응의 깁스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바로 A라고 하는 녀석의 1몰의 깁스 에너지에다가 그 녀석의 몰수 변화, B라고 하는 녀석의 1몰당 깁스 에너지에다가 그 녀석의 몰수 변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잘 봐요. 지금 물질량이 변화하고 있죠. 어떻게 변화하고 있냐면 A는 일부 줄고 있고 B는 일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A라고 하는 물질에 1몰당 깁스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얘를 표시하면 얘가 어떤 물질, 그게 반응물이 됐건 생성물이 됐건 그 녀석의 1몰당 깁스 에너지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 만약에 1몰당 어떤 물질의 깁스 에너지가 만약에 0.1이야. 근데 몰수가 0.1만큼 변했어. 그럼 0.1 곱하기 0.1하면 깁스 에너지가 0.001 변하는 거지. 0.01이 변하는 거지. 그걸로 시스템의 깁스 에너지가 변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 물질 1몰당 정해져 있는 깁스 에너지에다가 그 녀석의 몰수 변화를 곱하면 그게 시스템 전체의 깁스 에너지 변화가 될 거라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게 반응물이 됐건 생성물이 됐건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얘를 다시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여기에 있는 요 A의 몰수 변화, 그게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죠. B의 몰수 변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얘를 여기다가 쇽쇽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을 바꿀 수 있느냐? 하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이런 말이지. 됐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A의 몰수 변화는 리액션 익스텐트하고 부호가 반대니까 얘를 여기에 넣으면 이 리액션 익스텐트를 뒤로 빼고 두 1몰당 깁스 에너지를 이렇게 묶어줄 수 있다 이런 말인 거죠. 뭐만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이것으로부터 바로 짜잔, 이게 뭐냐면 요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좋아. 됐죠?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 변화량을 밑으로 나눠서 마치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시스템의 깁스 에너지를 저 반응 진행 정도로 미분을 한 것은 바로 1몰당 물질의 깁스 에너지 차이들로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인 거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이제 어떻게 연결 짓느냐? 여기 쉽게 어쩌다 싶다니 14 쑥쑥쑥쑥. 그럼 이때 여기서 두 번째 그 유명한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 우리말 번역은 반응 깁스 에너지 변화. 그걸 이름하여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델타 GR이라고 씁니다.
여기에 있는 이 R, 그게 요 R입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의 깁스 에너지라고 하는 건 사실 이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의 정의가 뭐냐? 그게 바로 요겁니다. 바로 반응 진행 정도에 따른 시스템의 깁스 에너지의 변화율, 그걸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했냐면 바로 1몰당 깁스 에너지의 차이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차이라는 게 각각 누구를 얘기하느냐? B는 아까 얘기했던 이 반응의 생성물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A는 반응물이죠? 됐죠? 이렇게 표기가 된다. 이런 말이지. 좋아. 오, 그런데 이게 어디 있어요? 이게 여기 있잖아.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앞에서 구해 놓았던 거. 요 수식이 물질 A에 대한 수식도 있을 거고 물질 B에 대한 수식도 있을 거고. 됐죠? 됐죠? 그러면 이때 요 관계를 여기다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수식을 다시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자,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자, 뭐냐면 여기에 있는 깁스 에너지 변화는 표준 깁스 에너지에서 표준 압력의 현재 압력인 거잖아. 그럼 만약에 이게 지금 B에 대한 거다. 그러면 B의 압력이겠지 뭐. 그리고 얘가 지금 만약에 A에 대한 깁스 에너지다. A의 압력이겠지. 그런데 두 개를 어떻게 해? 빼는 거잖아. 빼는 거면 위에서 아래를 나누기로 표현하면 되겠지. 로그하는. 그런데 P0는 항상 뭐야? P0는 P 노트 이건 뭐야? 그냥 일기압이거든. 즉 물질 A에 대해서건 물질 B에서에 대해서건 표준 압력은 그냥 일기압이니까 얘는 그냥 약분이 되는 거지. 그러면 요 식을 B에 대해서 한번 적용하고 A에 대해서 한번 적용한 다음에 홀랑 빼주면 이렇게 싹 정리된다는 거 아시겠죠? 됐죠? 오, 그러면 이 수식이 뭐냐? 자, 그럼 위에 줄게요. 위에 줄게요. 반응이 진행될수록 자, 뭐가 변할 것이냐? 이게 변하는 거겠죠. 자, 뭔 말이냐면 처음에는 A, B 둘 중에 누구만 있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A만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A만 있었던 거니까 얘는 없는 거죠. 그러면 뭐 분의 0이니까 0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 물론 그걸 로그를 취하면 마이너스로 발산을 하게 될 거야. 그건 나중 문제고 어쨌건 처음에는 요 값이 어떤 주어진 상수일 거고 이게 0이었을 거야. 그러면 이 B가 0이다가
반응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얘는 점점점 많아도 점점점 줄어들어. 얘는 점점점 줄어들고 얘는 점점점 많아지지. 그럼 어떻게 되냐? 반응이 진행될수록 얘는 어떤 값에서 점점점점 감소하고 얘는 점점점점 커지겠지. 그럼 이 값이 어떻게 될 거냐면 처음에 0에서 값이 점점점 0.1, 0.2, 0.3 점점점점 증가할 거라고. 그러니까 반응이 진행될수록 이 값이 변하는 거야. 그러면 이 값이 변하니까 누구도 변하겠어. 누구도 변하겠어. 오, 이게 변하면 이것도 변하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제 됐죠? 자, 잘 보고 있겠지. 네. 자, 그 다음. 얘를 넘버링을 하자. 1. 그 다음. 두 번째, 이 반응의 자발성 표현. 반응의 자발성 표현. 알겠죠? 자, 이 반응의 자발성 표현이 뭐냐? 너무 크게 그렸다는. 오케이. 자, 이렇게 그리고 자, X축은 뭐냐면 X축은 에타예요. 우리말 번역으로는 반응 진행 정도, 영어 표현으로는 리액션 익스텐트. 알겠죠? 자, 이 녀석 맨 처음에 N0만큼 있었잖아요. 그러면 반응 진행 정도라는 건 처음에 0이었다가 그 다음 만약에 반응이 100% 진행이 되면 N0, 0이 만약에 반응이 100% 진행이 되면 얘는 0이 되고 얘는 N0가 될 거 아니야. 지금 화학양론 계수가 1대1이니까. 그러면 반응 진행 정도는 0에서 최대 어디까지? 최대 N0까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반응 진행 정도에 대해 Y축은 시스템 전체의 깁스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Y축은 시스템 전체의 깁스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요거는 초기 조건이잖아. 초기 조건에는 누구만 있었어요? A만 있었으니까 A의 깁스 에너지가 전체 깁스 에너지가 되겠지. 그러면 이때 A의 1몰당 깁스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A라고 하는 녀석의 1몰당 깁스 에너지를 저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그런데 그 A가 처음에 몇 몰 있었어? N0만큼 있었지. 그럼 여기에다가 N0를 곱해주면 그게 시스템 전체의 깁스 에너지가 되겠지. 반응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을 때는. 이해했죠? 그 다음 반응이 100% 다 가버렸어. 반응이 100% 다 가버리면 이 값이 어떻게 될 거냐? 보시다시피 반응이 100% 다 가버리면 얘는 없고 B만 있는 경우가 되니까 시스템 전체의 깁스 에너지가 B로만 구성이 되겠지. 그때 B의 1몰당 깁스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돼? 이렇게 표현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B의 몰수가 몇 몰이 돼버려? N0몰이 돼버리잖아. 처음에 N0만큼 있었는 게 100% B가 돼버린다면.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요 함수 값이
반응 초기에 시스템 전체의 깁스 에너지가 되는 거고, 얘는 반응이 가상적으로 완전히 반응이 진행이 돼서 완결됐다고 했을 때의 깁스 에너지 값이 될 거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조금 낮춰서 그리자. 됐죠? 이때 여기에 있는 리액션 깁스 에너지 변화를 좀 살펴보시면 수식이 이렇게 표현되잖아. 그럼 잘 봐. 초기 조건 0에서는 B가 하나도 없었지. 그럼 여기 0 넣어봐. 0, 0, 0. 0 넣으면 로그 0이잖아. 로그 0은 값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로그 0은 X축, Y축에 Y 콜 로그 X 이렇게 그리잖아요. 여기가 1이고요. 그러면 X가 0이 되면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고요. 즉 로그 0은 마이너스 무한대야. 그러면 초기 조건에서 이 값이 뭐가 됐건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니까 이 값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해야지. 그런데 얘는 접선의 기울기잖아.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얘기는 이 초기 조건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서 깁스 에너지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야 되니까 반응이 시작되게 되면 이 깁스 에너지가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려면 얘가 이런 식으로 변해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프 패턴이 이런 식으로 변해야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됐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역으로 반응이 100% 완결이 돼버렸어. 반응이 100% 완결이 돼버리면 이때는 누가 사라져 버리는 거야? 반응이 100% 끝까지 다 가버려. 누가 없는 거야? A가 없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A가 없으니까 이게 0이잖아. 그럼 0분의 무슨 값이면 이게 무한대가 되지? 그럼 로그 무한대는 값이 뭐야? 로그 무한대도 무한대잖아. 로그 안에 무한대 넣으면 이것도 무한대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응이 완결될 때의 접선의 기울기는 플러스 무한대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반응이 완결되어 갈 때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 무한대가 되려면 방법은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완결되려고 할 때의 반응 진행 정도에 따른 전체 깁스 에너지 변화의 그래프는 이런 꼴이 돼야 되고, 그래야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 무한대가 될 거 아니야. 반응이 시작할 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리액션 인스팅트가 변할 때 전체 깁스 에너지 변화는 이런 식으로 변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때 로그 함수라고 하는 건 당연히 무슨 함수야? 로그 함수라고 하는 건 당연히 연소함수잖아. 미분 가능한 예쁜 연소함수잖아. 그러면 시작할 때는 요렇게, 끝날 때는 요렇게, 이 두 개를 연결 지을 수 있는 가장 예쁘장한 연소함수? 알겠죠? 됐습니까? 이해했죠? 그러면 이때 뭐가 나타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바로 바로 전체 시스템 깁스 에너지의 미니멈, 전체 시스템 깁스 에너지의 미니멈 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깁스 에너지가 최소다, 에너지적으로 안정하다는 뜻이겠죠?
그게 뭘 의미하겠어요? 평형. 알겠죠? 평형.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평형 조건을 기준으로다가 만약에 초기 조건이 평형 조건보다 왼쪽에 있었다라고 하면 이 녀석은 자발적 정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마치 언덕에다가 공을 뒀을 때 공이 아래쪽으로 쭈르륵 내려오는 것처럼 만약에 초기 조건이 평행보다 오른쪽에 있었다면 얘는 자발적 역반응이 진행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여기선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여기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0이죠. 무슨 말 알겠죠? 접선의 기울기, 누구의 접선의 기울기? 전체 시스템의 깁스의 에너지에 대한 반응 진행 정도의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인 거예요. 자, 미분해 놨잖아요. 시스템의 깁스 에너지를 반응 진행 정도에 따라 미분했잖아요. 그게 접선의 기울기란 얘기죠. 즉, 지금 언급하는 접선의 기울기, 그게 바로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가 된다는 얘기고,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다라고 하는 이 순간에도 그 접선의 기울기가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를 얘기하는 거고,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고 하는 그 순간도 그 접선의 기울기가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음수다라고 하면 공이 아래로 떨어지듯 정반응이 자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인 구간에서는 역반응을 통해야 평형으로 도달하겠죠. 그 경우 접선의 기울기 역시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로 수리적 분석을 하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화학 평형을 깁스 에너지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알겠죠? 자, 썼어요? 썼죠? 썼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에 대한 분석이 몇 년 전에는 수능에도 나왔습니다. 수능 이거 나왔었습니다. 근데 한 4, 5년 전 수능부터 이게 커리큘럼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4,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능 화학 2에 이 그림이 나오고 이 그림으로부터 분석을 해보라 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그림은 교수라고 하면 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교사 입장에서도 충분히 문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평형의 의미는 전체 깁스 에너지의 뭐가 될 때? 최소가 될 때. 알겠어요? 그리고 평형의 의미는 그 전체 깁스 에너지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될 때? 0일 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거 명심해야 돼요. 평형이란 전체 깁스 에너지는 최소값이 되고, 그리고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는 0이 되는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다시 한번 이제 말로 다시 한번 쓰면, 그렇다면 평형이란 시스템 전체의 깁스 에너지는
최소가 되고, 그리고 여기서 언급한 반응 깁스 에너지 변화는 0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깁스 에너지와 반응 깁스 에너지는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그냥 깁스 에너지와 반응 깁스 에너지 변화는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완전 다른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깁스 에너지라고 하면 이 전체 깁스 에너지를 뜻하는 거고요. 반응 깁스 에너지라고 하면 그 전체 깁스 에너지의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이 구분을 명확하게 못하는 강사들이 대부분이에요. 교사 중에 이 구분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요거 설명 들을 때 학교에서 만약에 교사가 설명을 하면 되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금 내가 해드리는 이 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뭔 말이야? 점. 좋아. 좋았어. 아이고, 좋아.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또 그걸 해야 돼. 충전.